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5포인트, 5.8포인트 올라서 0.18% 상승을 했고요. 자, 어제 뭔가 기분 나쁜 음봉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양봉 잘 나오다가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쌍봉 근처에서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고요. 네, 21선 근처까지 하락을 좀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은 좀 하지 않았고 다행히 상승 마무리를 좀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계속 차익 실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옆으로 기다가 잠깐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으로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 그 다음에 반도체 그간 오르지 못했던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금 차트는 잘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아직 유효합니다. 상승 추세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투자자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 매수를 하면서 또 상승을 좀 강하게 시킬 듯 하면서 다시 좀 내렸습니다. 그래도 0.34%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이틀간 쌍매도를 하던 그 세력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또 좋게 이끌어 갔습니다. 어제만큼의 음봉을 바로 회복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를 멈춘 느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폭이 나오면서 이전에도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는 이런 하락이 좀 더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좋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나 진단키트 이쪽으로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같이 지켜봅시다. 그리고 오늘 지수 움직임은 니케이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종합 이건 좀 내렸지만 니케이가 바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도 좋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조금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준이 없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폭이 커서 자칫하다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1.56%.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 겪으면서 차곡차곡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해 급하게 생각할 그 변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부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이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완전하게 되기에는 멀었다라고 투자자들도 지금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주식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그런 실적주들이 조금씩 조정을 좀 받는 듯한데요. 확실히 바이오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24,100원, 24,100원으로 200원 올라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나서 서서히 이제 바닥과 멀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똑같은 모습. 21선이 이제 다시 위로 들어서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또 뭔가 주가가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모습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 정도 얼마죠? 한 24,800원, 25,000원 정도를 돌파를 좀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뚫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원자력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도 저점 찍고 많이 올랐고요, 사실. 그다음에 한전 KPS라든지 뭐 오르비텍 뭐 이런 거 원전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원자력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죠. 네, 거기에 풍력에너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저는 한국전력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이 원자력 에너지 네,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체코발 원전 수주가 이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은 가셔야되려면 좀 멀었지만 이제 러시아가 배제가 되면서 네, 한국전력도 지금 한수원 기준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 네, 지금 월봉이나 주봉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전력의 수급은 네, 기관이 오늘도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은 다시 매수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매도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거의 뭐 몇 프로까지 줄일지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언제부터 팔았죠? 네, 12월 달부터 거의 며칠 빼고는 다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집계를 제가 틀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연기금이 1639만 주를 매도를 했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도했고요. 기간 매도량의 대부분을 네, 연기금이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도 500만 주를 매도했고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한국전력을 계속 매도하면서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그동안 끌어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는 다음에 네, 턴어라운드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국전력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이고요. 네, 250원 올라서 7,42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괜찮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겨운 바닥권 끝내고, 두 번째 상승권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네, 두 번째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이고, 121선 돌파하는 순간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41선과 121, 그, 21선, 그 다음에 61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드디어 위로 벌렸고요.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어느덧 이제 7,400원으로 왔고요. 저점 대비해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도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셔도 좋지만 결국에는 네, 이제 보안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다시 한번 확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비대면 이 세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보안 테마들이 또 힘을 받기도 했고요. 네, 라운시큐어 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정보인증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카카오와 네이버 협력하는 기업이다 보니 네, 저는 한국정보인증도 한번 힘 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뭐 크게 뭐 외국인 조금 매수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의미 있는 매수량은 아닌 것 같고요. 거래량이 조금 실렸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네, 오를 듯 뭐 거의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이제 61선 기준으로 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33,000원대 아니면 뭐 요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할 것 같고요.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곧 61선과 데드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때부터 차곡차곡 이제 올라왔다가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조정을 좀 본격적인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네, 240주선 뚫을 날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주선과
이제 60 월봉선 뚫는 날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횡보를 좀 합시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아직까지는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는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를 멈추고 다시 매수를 좀 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매수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도 계속 이제 세력이 만지작거리는 느낌이 날죠. 그래서 241선 태우다가 또다시 이제 121선을 태우면서 주가를 조금씩 가두리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뭔가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도 계속 죽여가지고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이제 많이 매집을 하고 나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언제 움직일지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한번 올라가면 얘도 10% 이상 20%까지도 올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바로 5천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매집을 다 해버리고 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두산이고요. 두산도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산 중공업과 두산 퓨얼셀,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주회사인데 이렇게 약하게 바닥을 길 수만은 없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닥 길 만큼 기고 다시 한번 가격대를 밀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숨에 또 10% 정도 상승을 줘버렸습니다. 오늘도 1.8% 상승하면서 차곡차곡 계속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는 분명히 기관 매수량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좀 이제 주가를 좀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투신과 사모펀드가 열심히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 두산이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목표가는 62,000원 정도. 지금 좀 더 올라가야 되고요. 아직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오른 게 아니다. 두산은 그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양봉을 길게 뽑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틀 만에 5만원에서 67,000원까지, 뭐 66,000원까지 한 번에 올리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요 꼬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요 481선 6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20주선 넘었고요. 월봉도 20 월봉선 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 보인다. 자, 지금 한국전력, 한국정보인증, 한국항공우주, SCI 평가정보, 두산 모두 지금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이제 먼저 오르고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고점이라 하긴 좀 그렇고 한 중턱 부근에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아직 오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조만간 이제 좀 신호들을 줄 만한 종목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만 좀 좋다면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수익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